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캔들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을 좀 따로 파트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가는 거 전에 요런 제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만 모아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거기 강의 찍으려고 여러 가지 정리는 했는데, 계속 살피고 있거든요. 일단, 캔들 뽀개기 1로 해서 캔들의 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죠? 캔들을 우리가 보고 매매를 하는데, 이제 초보이고 한 분들은 캔들의 의미를 잘 못 읽잖아요. 이게 언어인데, 그죠? 이게 언어인데, 이게 선행 신호인데, 그죠? 이 의미를 잘 못 읽어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살피다 보면 어느 정도 캔들을 보면 이제 제가 그만 올라갈 것 같다, 그만 내려갈 것 같다, 이제 강하게 올라갈 것 같다, 크게 하락할 것 같다. 그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캔들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자, 차트를 보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뭘 말해요? 그죠? 항상 매매할 때 차트를 넓게 해놓고 보라고 하죠. 오늘 내가 만일 여기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그죠? 이쪽 파트에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그죠? 반대 파동을 꼭 확인을 하라고 했죠. 좌측에 어떤 장이었는지, 매도장이었는지, 매수장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이 좀 횡보하는 장 같은지, 그죠? 그리고 고점 대비 현재 위치가 어딘지, 그죠? 그러니까 진폭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1029역에서 그죠? 9728까지 하락을 했을 때는 이게 몇 티가 하락했어요? 1029역에서 계산해 볼게요. 9728 빼면 그죠? 2200틱을 하락시켰어요. 엄청난 하락이죠. 최근에 5300틱을 올리고 5300틱 올리기 전에 그 전에 2200틱을 하락시켰어요. 2200틱이면 나스닥 최근에 하락장 중에서 가장 큰 진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폭이라면 진폭 매매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진폭 매매도 대충 들어가요. 손절도 크게 신경 안 쓰고 대충 들어가서 대충 이만큼 먹고 정리해버리고 남은 수익금 담보로 오버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적어도 얘가 이 정도 진폭이었을 때는 나스닥 성격상 50%까진 간다. 그죠? 나스닥이 저점 찍을 때마다 매수 오버 놔둬버리고 다음날까지 일어나 보면, 그죠? 다음날 오전 계속 오르고 한 이틀은 계속 오르기만 해요. 그래서 나스닥은 물려도 매수로 물리란 말도 요즘 종종 듣잖아요. 그죠? 아무튼 캔들의 힘을 설명하기 전에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이쪽에서 매매를 한다고 할 때 항상 좌측에 어떤 파동이었는지 어떤 장이었는지 그거를 꼭 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좌측은 그죠? 내린 만큼 시간 끌고 그죠? 시간 끌고 강하게 내려줬어요. 첫 번째 하락보다 이거는 두 번째 강한 하락. 전체 진폭은 2200티. 평균치보다 많이 내렸네. 그리고 이거는 첫 번째 하락 파동이 아니야. 만일 내가 여기서 매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하락 파동이잖아요. 그게 높이가 이제 좀 고점이다 싶은 곳에서는 우리가 요런 영매수는 좀 조심을 많이 하죠. 왜냐면 중심을 못 올리면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락한 만큼 더 하락을 하잖아요. 그죠? 위에서 놓을 때는 항상 손절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큰 뷰로 봤을 때 하락한 만큼 행보하고 또 강하게 하락시켜. 이거는 그죠? 못 올리면 그만큼 더 하락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큰 추세란 말이에요. 큰 추세가 강한 매도 추세였는데 하락한 만큼 강하게 하락시키고 얘가 두 번째 강한 하락장이었고 전체 평균 진폭 따졌을 때 2200틱이나 내렸어요. 저는 항상 이런 큰 진폭도 항상 평균치를 제 머리에 통밥을 갖고 있어요. 그러고 났을 때 전 대충 매매하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들어갈 때도 있어. 근데 그것도 상황을 그때그때 봐야지 뭐 아무 때나 써먹으면 안 돼. 근데 요런 장에서는 우리같이 좀 경험 있는 사람들은 좀 가볍게 매매를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거의 개인들은 공포에 질리죠?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미쳤나 보다. 유로 이런 것처럼 완전히 일봉상 완전 정신없이 하락하려나 보다. 두려움에 떨어서 감히 영매수 못해요. 근데 경험이 많고 캔들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무서워할 때를 기회로 여겨야죠. 뭘 보고 일단은 이거는 반복되는 계속. 그 좌측에 강한 매도장이었고 전체 진폭이 2200틱이나 하락했어. 근데 뭘 보고? 물론 이 저점은 일봉상 잡을 수 있는 저점일 수도 있어요.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의 강한 지지 라인이 이 저점을 찍을 수 있고 캔들이 아랫꼬리가 길게 달릴 수가 있어. 자, 여기를 보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점에서도 그죠? 장대 음봉 고가를 올리지 못하니까 하락이 계속 지속이 되었고 저점에서도 이 매물대를 얘가 계속 못 이겼죠. 시간을 오래 끌었어요. 그리고는 더 빼버렸어요. 근데 이 뺀 자리가 거의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에서 강한 자리일 거라는 거지. 그거는 그날 일주 월봉을 보고 파악을 해서 자리를 잡아야 돼. 거기가 강한 지지라인이 되면 얘도 그 고무 탄력성처럼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다. 적어도 어디까지? 가까운 매물대짜리까지는 그죠? 반등을 할 수가 있다. 앞에가 강한 하락장이었으면 좌측에 항상 저항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센 저항 자리를 우리가 항상 반등 시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 내렸으면 나는 영매수를 노릴 거다. 그리고 이게 일주 월봉상 강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거다라고 일단 내가 경험을 통해서 신뢰를 가져야 돼. 근데 그걸 캔들이 만일 보여주면 땡큐죠. 진입을 해야지.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일주 월봉의 지지 자리를 알면 여기서도 대충 진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뭘 보고 확인을 하냐? 캔들을 보고 확인을 해야죠. 여기 캔들은 좀 약하잖아요.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저항에 부딪혀.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 저항이 많아. 얘네가 다 저항이야. 또 휘발이가 없어. 산에 매물대 휘발이가 없어. 결국은 쭉 빠져. 근데 여기가 지금 타임이 몇 시예요? 항상 움직이는 시간, 그죠? 미장이 가까워지거나 본격적인 미장이 되거나 뭐 11시나 12시 정도 아니면 11시 반 정도 어느 정도 자기가 찍을 자리 그러니까 열린 자리까지 찍고 나서 반등을 주고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매일 똑같지는 않지만 캔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여기는 보면 지금 움직였던 시간이 10시 40분에 저점을 딱 찍고 아래 꼬리를 딸고 그죠? 11시가 되기 전부터 얘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 이 휘발이 없는 양봉 캔들보다 어때요? 요 캔들은 제가 항상 캔들 뭐 보라고 그랬어요? 캔들 뭐 보라고 했어 제가?
그죠? 역매수를 보겠다 그러면 종가와 아래 꼬리 첫 캔들, 그죠? 그럼 이 캔들 만약 양봉 캔들을 봤다. 그럼 최대 손절 라인은 어디예요? 최대 손절 라인은 이 양봉 캔들 저점 아래 한두 틱이 최대 손절 자리. 여기를 깨면 매도로 다시 따라 붙어야지. 여기가 손절이 여기서 여기까지 너무 길다. 그죠? 틱수로 따지면 이게 꽤 큰 자리죠. 근데 최대 손절이니까 일단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 그러고는 100틱 위로 얘가 몸통 바닥 아래 이렇게 지지가 되면 손절을 한 요쯤이나 요 꼬리 중심 정도 잡아줘도 되지. 그래서 손절은 가능하면 좀 줄이고 매매를 자꾸 연습하면서 모의 투자를 하면서 나한테 맞는 손절 틱수를 자기가 잡아야 돼. 어떤 사람은 3틱 갖고도 매매를 하고, 어떤 사람은 7틱 갖고도 매매하고, 어떤 사람은 15틱, 어떤 사람은 25틱, 어떤 사람은 33틱까지 손절 라인을 자기한테 맞게 정해요. 그리고 수익은 그것보다 더 많이 잡아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매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캔들이 움직이는 때 이런 저항이나 이런 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런 데 들어가서 조금 먹고 수익 난다 싶어서 계속 오르기를 바라고 이 나는 수익을 못 빼먹고 다시 본청되거나, 그죠? 더 빼버릴 때 겁먹고 마이너스로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 이 비리비리한 장에서 매매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움직이는 장에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힘을 보죠. 윗꼬리가 없는 양봉, 그죠? 앞에 음봉도 저점을 찍고, 그죠? 강한 지지라인에서 저점을 찍었겠죠. 아래 꼬리를 달고 이 음봉의 중심을 뚫는 윗꼬리 없는 양봉, 그리고 평소보다 몸통도 길고 아래 꼬리도 달아.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심 있게 봐야 되죠. 눌릴 때 중심이나 작은 분봉 보면서, 그죠? 윗꼬리 종가가 적을 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중심까지도 잘 안 눌려요. 윗꼬리가 적을 때는 거의 종가로 배팅해 버리거나, 그죠? 최대한 눌림 줄 때 빨리 따라 붙어야 돼요. 아니면 이 수익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깔끔한 윗꼬리는. 그죠? 최대 손절을, 그래서 이거 손절을 차라리 중심 아래 한두 틱 잡아주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들어가기 겁나. 그럼 다음 캔들 분홍 5선을 살리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그죠? 여기나 여기 아래 한두 틱을 손절로 잡아놓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장대 음봉 중심을 뚫고, 그죠? 여기 지지되는 거 보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라인을 그어놓고 들어가도 되고, 최대 손절은 이 중심 쪽에다 잡아놓고 매수를 계속 가져갈 수도 있고, 그죠? 라인 위에서 시가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여기다가 손절을 한 15, 20틱 잡아놓고 들어갈 수 있고, 그죠? 여기 캔들들이 앞에 캔들보다 힘이 강하잖아요. 윗꼬리도 적고. 그리고 앞에 진폭이 전체적으로 2200틱 하락하고 강하게 하락한 만큼 반등도 적어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피보나치의 50% 정도까지는 나스닥 선교선 반등을 잘 하더라. 경험. 그럼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캔들 봐가면서. 최대 여기만 안 깨면, 안 무너뜨리면 가지고 가보는 이 신법도 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배팅력도.